10대. 외모나 이성에 관심이 생길 때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또래를 만나 같은 관심사로 대화를 하다 보면 친한 친구 혹은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이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상대를 잘못 만나기라도 하는 날엔 무서운 일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온라인에 가려진 진짜 얼굴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 사는 니콜 로벨은 어릴 적부터 몸이 좋지 못했고 그로 인해 눈에 띄는 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엄마와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아빠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불법 약물 문제로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니콜은 아빠의 관심이 고팠습니다. 늘 아빠의 사랑을 원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니콜은 부모님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고 항상 슬펐으며 외로운 소녀였습니다. 니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곳은 소셜미디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얼마 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데이비드 아이젠하우어라는 오빠였죠. 2016년 1월 27일 두 사람은 만나기로 합니다. 이른 시간 니콜은 침실 창밖을 통해 몰래 집 밖으로 나옵니다. 니콜이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 니콜의 엄마는 니콜의 방문을 열었다가 딸의 빈 침대와 열린 창문, 문 앞까지 밀려진 서랍을 발견합니다. 엄마는 기겁을 하고 실종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니콜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몇 명의 친구들로부터 나이가 좀 있는 오빠를 만나려 했던 니콜의 계획에 대해 전해 듣게 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데이비드 아이젠하우어가 체포됩니다. 경찰은 데이비드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니콜을 알게 됐고 1월 27일 이른 아침에 니콜을 만나러 니콜의 집으로 운전해 갔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알고 지낼 때는 니콜이 한 16에서 17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막상 만나고 나니까 훨씬 어리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도 아니고 당연히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를 니콜 납치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의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국경 근처 도로변에서 니콜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칼에 의해 사망했고 데이비드는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점점 압박을 가해가자 그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며 입을 엽니다. 자신이 다니는 버지니아 공대의 동기 나탈리 키퍼스가 자신과 같이 살인 계획을 짰으며 사후 처리를 도왔다고 알립니다. 그의 자백 이후 나탈리 역시 체포되었고 중범죄에 가담한 혐의와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아니 좋은 대학에 다니고 열심히 하면 미래도 창창한데 어째서 이들은 이 끔찍한 일을 택한 것일까요? 경찰은 데이비드가 니콜과 옳지 못한 관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 한 것 같다고 의심했지만 데이비드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다 그의 킥에서 니콜과 데이비드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몰랐다고, 니콜이 13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니콜을 만나서 니콜의 나이를 묻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죠. 그러며 우리 둘 사이엔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킥 메시지에는 1월 27일 이전에 적어도 한 번은 직접 만난 적이 있으며 그런 깊은 진도가 있어 그걸 계기로 친밀해졌을 가능성이 담긴 듯한 메시지들이 발견됩니다. 역시나 경찰이 처음 예상했던 대로 잠재적 동기가 밝혀진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니콜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나탈리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나탈리와 데이비드는 공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첫 학기에 빠르게 친해졌고 두 번째 학기가 시작하며 데이비드가 고민이 있다면서 어떤 소녀에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며 나탈리에게 접근해왔습니다. 데이비드에 따르면 자기가 파티에서 니콜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18살이라고 생각해 깊은 진도를 나갔답니다. 그 뒤에 진짜 나이를 알게 됐다는 거죠. 13. 그런데 니콜 이 애가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어 너무 두렵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위협에서 벗어나고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니콜을 살해하기로 계획을 짭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내 나탈리는 데이비드를 소시오패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본인도 스스로를 훈련 중인 소시오패스라고 불렀다고 전했죠. 그녀를 신문하던 경찰은 대체 왜 이 일에 가담했는지 나탈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탈리는 다소 흥분한 모습으로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돼서 기뻐요 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결국 끼리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데이비드는 살인을 저지른 뒤 니콜을 크레이그 크릭 로드에 숨겨뒀다가 다시 옮기며 물티슈로 니콜에게 남았을 흔적들을 닦아내고 나탈리의 도움을 받아 국경 근처 길가에 버립니다. 경찰은 나탈리의 기숙사방에서 피에 젖은 니콜의 미니언지 담요를 찾아냅니다. 데이비드는 2018년에 재판을 받았고 4일간의 증언 끝에 항의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할 증거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해 자백하진 않았습니다. 2018년 9월 데이비드는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I am sorry for the pain that my actions have caused Nicole Lovell and her family. 그리고 니콜의 가족에게 내 행동으로 니콜 로벨과 그녀의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2018년 8월 13일 나탈리 키퍼스는 시신을 숨기려 한 것에 유죄를 인정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이 인정으로 니콜의 살인을 계획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 증거를 제안하기를 바랐습니다. 나탈리는 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죠. 2018년 9월 20일 니콜의 죽음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신문 당시 나탈리가 증언했던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죠. 데이비드가 니콜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짤 때 도움을 준 것을 인정하지만 진짜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말하며 울기 시작하더니 데이비드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That's how sorry I am. I never intended for this to happen. For your family, everything. I'm so sorry. 나탈리는 최종적으로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니콜이 참 가엾습니다. 니콜은 간 손상을 가지고 태어나 이식이 필요했고 10대로 넘어오며 항거부 반응 약물을 매일 먹어야 했죠. 이 질병은 목과 배에 흉터를 남겼는데 이게 학교 동급생들의 놀림감이 됩니다. 니콜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애정을 받고 싶었고 친구도 필요했고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이 그리웠죠. 집도 니콜에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되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원했던 니콜이 택한 것은 손안의 작은 세상이었죠. 그리고 가짜 프로필과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니콜의 외로움을 노려 파고들었고 정말 손쉬운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대가 없는 친절은 없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외로움 속에서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니콜이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데이비드의 감옥 생활이 부디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트 앱에도 좋은 사람이 많겠지만 가면을 쓰고 먹이를 기다리는 인간 이하의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위험한 일 없이 모두 행복하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누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